저는 투자를 네. 이제는 채소 과일로 해야 된다. 어. 그 메시지를 제가 확실히 드렸던 게 음. 그게 비결이 아닐까. 왜냐면은 이게 우리 웅단철빵 좋아하시는 분들 또 웅달님 오랫동안 알아오신 분들은 이 어떻게 보면 투자 정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맞아요. 근데 결국엔 제가 오랫동안 이 첫 직장이 또 은행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또 만지고 돈의 생리를 보고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번가 이제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20대 중후반 때. 어. 그러니까 돈 욕심이 당연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겠다 나도. 직장인으로는 이건 성에 안 찬다. 거기서부터 이제 쭉 시작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건강을 결국엔 잃었죠. 예, 커피 사업하면서 특히나. 커피 사업 할 때 정말 그때 10년 전이니까 원두 커피가 각광을 이제 막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죠. 그거 재미가 쏠쏠했죠. 그러니까 유통사업 마진만 해도.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을 막 확장하고 제가 그 로스팅 직접 하고 블렌딩하고 그거 다 하셨어요? 네. 저를 장인으로 알았어요. 제가 만든 그 커피 맛을. 이렇게 시음을 수십 년간 하신 분들한테 이제 돌렸을 거 아니에요. 야, 거기 공장장 오래된 분 모셔왔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근데 밤낮 없이 블렌딩하고 로스팅하고 에스프레소 맛보고 그러니까 쏟아 부은 거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1, 2년 그렇게 쏟아 부으니까 바로 최종적으로는 불안전성 협심증, 심장 통증. 예. 그러니까 공포를 막 맛본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러니까 돈은 벌고 뭐 주식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지?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어디다 하게 됐냐? 건강. 몸에 대한 공부부터 다시 하자. 그래야 돈을 벌어도 내가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고 채소과일 식재과 완전 배출도 그 저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 채소과일에 대한 것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도 좋고 우량주도 좋은데 먼저 채소과일부터 투자를 하면 돈을 벌수록 내 건강도 같이 좋아진다. 네, 그 메시지를 계속 들여다 보니까 단순히 채소과일 먹어라 이랬으면 재미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투자해야 될 거는 기본은 영양제가 아니고 우량주가 아니고 채소과일. 왜 채소과일 지금 안 먹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웅달님도 안 드시죠? 아니, 안 먹어요.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저 오늘 목포에서 8시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먹은 게 사과, 그 다음에 무화과가 지금 제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릴 까주스, CCA 주스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3개 넣은 건데 그거 착즙 낸 거 그거 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은 아예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지금 녹화 다른 데서 촬영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대신에 바나나 2개 먹고 지금 우리 웅달님 뵌 거거든요. 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그러면 아니, 밥을 안 드신 거예요? 안 드셨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오늘 회덮밥. 회덮밥, 거봐. 그러니까 몸이 무겁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회덮밥이나 고기 먹으면요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네, 소화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회 같은 거는 뭐 그 날것으로 아무것도 뭐 안 들어가 있고 뭐 회덮밥 보면은 그래도 좀 골고루 들어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목포인데 수산물 먹지 말라고 말하기가 진짜 그래요. 이게 뭐 최근 들어서 뭐 방사능 오염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동물성 식품에 들어가요. 육류, 어류. 소고기든 닭고기든 요거 동물성 돼지고기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류도 동물성 식품에 들어가서 인간이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진짜 없을 때 빙하기 때 뭐 간빙기 해빙기 때 에스키모인들이 날생선 잡아 먹으니까 쟤들 왜 심장 질환이 없어 봤더니 가공 안 해서 먹어서 좋은 건데 거기서 이제 오메가3 추출해가지고 팔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차라리 소화가 잘 되는 30분이면 되거든요. 채소 과일은. 그래요? 네. 그러면 에너지가 덜 쓰이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네, 회복 재생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회덮밥은 소화시키느라고 지금 회복시켜야 될 에너지가 소화시키는 데 가죠. 그러니까 이 원리만 깨달아도 그러니까
그 주식에 이제 요 봉오리 보는 그거랑 개념이 똑같아요. 네. 가장 가열 안 한 살아있는 효소가 든 채소 과일씩 먹어야 몸이 오래 사는구나. 그래서 소식하면 장수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육류성 이런 걸 소식해야 된다. 맞아요. 왜냐면 소화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 들수록 노인이 되면 원래 입맛이 떨어져요. 네. 그래야 오래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계속 소비를 시켜야 되니까 입맛이 없을수록 더 뭘 먹어? 단백질 파우더 먹어. 뭐 크릴 오일 먹어. 고래밥까지 먹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되려 나이 들수록 소화 흡수하기는 더 어렵다. 그럼 전 대표적으로 제일 지금 말씀 많이 들은 게 유제품 먹지 마라, 제발. 유제품. 애기들도. 우리 아이들 먹이지 마라. 왜 엄마 젖은 안 먹고 소젖을 먹냐? 이상하잖아요. 소젖을 왜 인간이 다 커가지고 먹고 있냐는 거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하니까 정말 이 월등한 존재 같지만 실은 자연의 일부예요. 그럼 5천 종이 넘는 포유류 중 하나거든요. 그 중에 유일하게 다 크고 나서 소젖을 먹는 누구 뭐 서로 젖빨고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고래조차도 다 크면 더 이상 젖을 안 먹어요. 네. 근데 이게 축산업 낙농업을 해야 모든 그 산업화의 근간 밑바탕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주식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유는 완제품이다. 단백질 보충하려면 산양류 가루 먹어야 된다. 먹었는데 저희 애기들 소화 흡수 안 돼요. 그래요? 네. 산양류 비싸가지고 맞아요. 그거 먹였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먹인 만큼 뭘 안 먹인다? 채소 과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채소 과일은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괴담까지 유튜브 쪽에는 많이 돕니다. 건강 쪽은. 그 과일에 당 많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웅달님조차도 그런 거, 그러니까 이쪽 경제 이쪽은 안 휩쓸리지만, 맞아요. 정말 작전 세력들한테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건강 쪽에서 보이는 거죠. 왜 사과, 고구마, 바나나를 공복에 먹지 말라고 하냐? 그게 진짜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봐요. 그걸 안 먹이고 애들을 그걸 안 먹이고 네. 그런 비싼 산양류 단백질을 사서 먹이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사과, 고구마, 바나나를 안 먹은 만큼 아이들은 더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절대로 뭐 기업을, 저도 첫 전공은 경영대를 나왔기 때문에 주식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좋다고 봐요.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정보가 이제는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되는데 돈을 잃으면 분명 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지만 실은 살아요. 돈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들 사업 망하잖아요. 순간 뭐 코로나 때도 프랜차이즈점들 문 닫은 데는 뭐 몇백억 한 번에 날아가고, 그분들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다시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건강 잃으신 분들은 끝나잖아요. 제일 유명한 일화가 켄터키 할아버지 아니에요. KFC. 네. 70세 넘으셔갖고 그 프랜차이즈점을 전 세계화 시키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웅달 책방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관심은 다들 이 주식 시황하고 맞아요. 비트코인하고 부동산하고 흐름을 따라갔다면 여러분 분명히 영양제에다가 돈 쓰시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건강도 챙겨야 된다라는 이 기본 마인드는 다 있으시니까. 네. 자기 개발하거나 자기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돈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전 세력이 또 있다. 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타이틀이 있잖아요. 면허증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논문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팔아야 되는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약을 전문한 한약사지만 저도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팔 수도 있어요. 건강기능식품도. 근데 제가 아파봤잖아. 아프기 전에는 엄청 저도 먹었죠. 건강 생긴다고. 거의 병원 신봉자였어요. 근데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 처음엔 두통 오니까 CT 찍고 그다음 이제 살이 막 찌니까 허리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 또 MRI 찍고 뭐 디스크입니다. 뭐 살짝 7번 8번 돌출됐습니다. 약 드세요. 점점점 근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더. 그러면 이제 비염 오고 아토피 오고 제일 끔찍한 게 불면이죠.
지금 뭐 주식 때문에 지금 뭐 또 중동 정쟁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을 텐데 와, 네. 결국에는 사람이요 힘들면 잠이 안 와요. 그만큼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웅달님 제가 오늘 촬영 들어가기 전에 진짜 남자 대 남자로 40대 가장으로서 물론 저에 비해서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 저도 이제 사업에 한번 그렇게 해보고 다시 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삶을 뭘로 바라보고 살 거냐 인생의 가치가 네. 네. 그래서 실제 우리 웅달님하고 그 얘기 나눴습니다. 주윤발 그 홍콩 영화 배우 8,100억 기부 네. 얼마나 멋있냐. 네. 근데 더 멋있는 건 뭐다? 더 멋있는 거. 8,100억을 어떻게 기부하게 됐다? 아내가 시켜서. 아내가 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아내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평안하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40, 50대 때 왜 돈을 벌려고 하냐 물어보면 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아내 뭐 명품백 사주고 싶어서 뭐 아내분들은 또 반대로 우리 남편 너무 고생하니까. 근데 정작 사이는 더 멀어져요. 왜? 돈을 벌수록 같이 소통할 시간은 줄어들거든요. 저도 지난 한 1년 동안 이렇게 바쁘진 않았지만 서울을 목포에서 오고 가니까 우리 아내랑 볼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되니까 난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하지? 그랬더니 이제 둘이서 소통한 게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조금 더 풍요롭게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생기니까 또다시 이게 한번 성장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 또 이렇게 작았다면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하면 또 엄청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육아하면서 또 성장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제가 신생아 때부터 데리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분리수면 실패하니까 이제 아내가 좀 쉬게 해야겠다. 지금 3년을 그렇게 자니까 얘가 제가 없으면 좀 불안하긴 해요. 아빠가 없으면 밤에. 그래도 이제 조금 세돌 넘어가니까 제가 1박 2일로 이렇게 서울 다니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아내랑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줄어드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영원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채소 과일식만 먹어라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 메시지를 지난 1년간 많이 이제 전파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 웅달책방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한 사람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건강이 또 중요한 요소인 거고 그러니까 건강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전체를 다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방원이에요. 제 한약국 이름이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다. 이게 제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예방을 질병을 예방하는 게 대표적인 게 다들 보험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웅달님도 보험 좀 네, 그렇죠. 그죠? 네. 재테크 전문가들도 근데 치매보험 안 보면 불안하니까. 네. 근데 그게 예방 안 해주거든요. 실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면 남은 사람한테는 좋겠죠. 근데 아빠가 있는 게 낫지. 그렇죠. 보험금 많이 남겨주고 아빠가 없는 건 바라는 가족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보험 들고 그 다음이 영양제, 기능식품 먹으면 마치 이게 질병이 예방될 것 같이 하니까 그 다음이 건강검진, 조기검진. 네, 자산이 좀 있으신 분 중은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일반인 분들이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재산이 수백억 있는 것도 아닌데도 없는 돈에서 3개월마다 얼마나 검사가 복잡해졌냐면 뭐 기능의학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비타민 C를 흡수할 수 있는 유전 인자나 엄자나까지도 검사를 해요. 그럼 당연히 그거 수십만 원 들겠죠. 네. 보험 안 되니까 기능의학 검사 들어가면. 근데 그걸 하면 뭐 하냐는 거지. 식생활 습관 안 바꾸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 쓸 필요 없다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의료 사업이에요. 이제 이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고 의료 쪽도 사업입니다. 사업. 하나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들이 그럼 뭐 누가 있어요? 제약회사하고 병원이지. 예. 우리가 안 아프면 병원은 망해요. 그러네요. 제약회사는 망해요. 그럼 절대로 신약을 진짜 기적의 약을 만들 수 있다 한들 그걸 나오길 바라는 제약회사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 먹는 순간에 밥도 안 먹어도 되고 그 영양제만 먹어도 뭐 진짜
30일, 60일 살면은 누가 그 뭐 따로 먹을 필요 있어요? 그것만 사 먹지. 그렇죠. 근데 그런 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쳐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특허가 나오겠어요? 특허도 안 나오지. 야, 음. 그것도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 채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쪽만 투기 세력, 작전 세력 있는 거 아니네. 건강 쪽도 야, 아까 우리 웅달님 얘기한 것처럼 소위 전문가들이 이렇게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면요 못 당해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누군가 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지극히 상업주의, 자본주의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요.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근데 우리가 알고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내 소중한 돈을 어디다 쓰느냐. 네. 부동산하고 주식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몸은. 네. 몸이 상하잖아. 근데 그거를 내 돈을 주고 내 몸을 상하게 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화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건드리는 거죠. 음.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런 격언이 멋진 경언을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과학이 과학자에게 생계수단만 아니면 정말 경이로운 거다. 무슨 말인지 발휘 되시죠? 네. 과학이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과학은. 연구비 지원해주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럼 진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과학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도 많은 그런 격언들이 있지만 나는 과학보다는 상식을 믿는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드러나잖아요. 그게 우량주잖아요. 당장에 막 이 테마주나 이런 정보주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아까 말씀하시는 연구 논문에 불과해요. 올리는 거죠. 근데 좀만 지나면 저거 발암물질이래. 와 근데 이미 난 먹어버렸어. 돈은 그냥 잃었으면 나. 근데 나는 발암물질을 몇 년을 내 돈 주고 먹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이 안 져요. 그래서 제가 이쪽 건강도 똑같다는 게 투자랑 똑같습니다. 돈만 투자에 대해서 내가 내 선택에 책임지는 게 아니고 건강도 이제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져야지. 대부분 아직도 그래요. 의사가 그랬는데 TV에서 건강 맞아요. 프로에서 이랬는데 맞아요. 설마 거짓말 하겠어? 그래도 골고루 먹어야지. 네. 다 먹어도 되니까 만드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제약회사는 절대 책임 안 져요. 수십 알씩 정말로 영양제 한 번에 털어넣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약회사 연구 안 합니다. 내가 생체 실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서 뭐가 왔다. 세계 모든 이제 연구기관들, 아까 말씀드린 과학자들, 비영리 단체들, 나는 그래도 뭐 양심이랄 수도 있지만 과학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하시는 분들, 그게 지금 지난 30년에서 50년간 데이터가 쌓인 걸 저는 이제 죽음을 한번 겪어보고 나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의료 이 병원 시스템 거기에 깨진 거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근데 공교롭게 약대에서 양약, 한약을 전체를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원래 저도 이제 다시 공부를 할 때는 나이가 있으니까 한의대 가야겠다. 의대 가긴 너무 늦었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동맥경화증 약을 제가 한 2년을 먹었는데 관상동맥 조수술을 받고 불안전성 협심증이라고 그래서 이러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엄청 겁을 줬어요, 저한테.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니트로글리세린 혀 밑에 넣는 설화정 항상 갖고 다녀라. 왜냐면 앞에 무슨 검사를 다 했는데 뭐 운동부하 지수 검사부터 해서 수십 가지 뭐 했는데 심장폭탄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의사 선생님이. 이 젊은 나이에 이러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근데 그 공포가 엄청 컸던 거죠, 저한테. 원인은 근데 모른대. 원인 모른대요. 원인은 모르. 그래서 불안전성 협심증이었어요, 진단명이. 원인을 모르니까. 그럼 심근경색도 쓰이고 심장마비도 쓰이고 철석같이 믿고 약을 매일 먹었죠. 뭐 처방해 준 건 다 하루에 뭐 수십 알씩 먹다. 근데 더 아픈 거예요, 점점점. 그래요. 전에는 그래도 뭐 이런 날개쪽지 이런 데는 그런 통증은 심하게 없었는데 그런 데가 막 너무 칼로 쑤시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요. 그게 섬유근통이에요. 그래서 또 병원 갔더니 강지성 척추염일지도 모르니까 척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든지. 근데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내 몸에 뭔 짓을 했는지 내가. 조영제가 정말 몸에 안 좋아요. CT 찍을 때. 네. 잘 보이게 하려고. 이제 봐야 되니까. 그 몸에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CT 조영제만 계속 찍어도 암이 더 증가한다는 것까지 다 밝혀졌거든요. 그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포도당 먹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암세포들은 포도당을 더 많이 먹어요. 일반 세포보다.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게끔 거기다 또 뭔가를 첨가를 해서 입혀가지고 그게 이제 CT 원리거든요. 그럼 그게 몸에 좋겠냐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동의서 쓰거든요. 조영제 투여했을 때 쇼크 살 수 있다. 심지어 뭐 수술할 때 쓰는 거는요. 전신 마취했을 때 못 깨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이거는 의료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전신 마취를 하는 거는 스위치로 얘기하면 몸을 한번 스위치 딱 꺼버리는 건데 다시 켰을 때 원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이걸 다시 또 자연 치유해서 회복을 시키려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알고 그리고 예방원 오신 분들 상담해서 이제 얘기 듣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한약 팔아서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다. 저 한약 팔면 돈 많이 법니다. 네. 이렇게 다닐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저희 아내는 맨날 잔소리해요. 제발 한약 좀 맞아요. 팔자.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래도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의사 세계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세 발의 피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고 정말 세계의 석학들 그 의사들이든 대부분 석학들은요 의사와 과학자를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료계를 비난한 건 아닌데 몸을 알려면 인류학, 진화학 그리고 뭐 고고학 이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역사를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프리카에서부터 왔는지 저는 인용도 잘해요. 저기 채소과의식 할 이유는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냐.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먹을 거를 채소과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걸 안 먹고 엄한 거를 드시냐. 술 담배 하시고 튀긴 거 먹고 기독교이신 분들은 그렇게 또 접근을 해요. 그 정도로 저도 성경을 많이 좋아하고 근데 그거랑 별개라는 거예요. 그거랑 별개로 내 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면요 자신감이 붙어요. 만만치 않은 존재거든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엄청난 인연이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뭐 정자수가 몇 억만 대 1 그걸 떠나서 무려 1500만 년이라는 시간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호모 사피엔스 종이거든요. 그러면 진화학적으로 보면 1500만 년 동안 우리 인류가 뭘 먹었냐는 거예요. 뭘 먹고 자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과일 뭐 이런 거 먹지 않았을까요? 채소. 산양류 단백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딜 봐서 맹수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얼룩말 잡아먹고 있어요.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 시체 돼 있는 거, 매머드 코끼리 죽은 거. 불과 이 구석기 시대 된 게 수십만 년도 안 돼요. 진화론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몸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현재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얘기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과일은 과당만 공격을 해대서 과일 먹으면 당뇨 환자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먹어요? 가공식품, 당뇨 환자 전용. 그거 먹으면 혈당 수치 안 오르거든요. 그럼 그게 안전하냐는 거지. 처음 먹는 게. 화학 첨가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거든요. 불과 이 300~400년 동안 산업혁명 동안 이루어진 그 이전에는 왜 아프냐. 수명이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에 이미 120세로 진화가 완료가 됐다고 봐요. 그게 이 뇌 발달하고 연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 이제 기독교이신 분들은 막 기분 나빠하죠. 그것도 이해는 해요. 근데 DNA가 0.3%밖에 안 달라요. 99.7%가 같다고요. 침팬지가. 그러면 이 0.3%가 뇌의 발달이고 그 고릴라 오랑우탄하고는 뭐 2에서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런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저는 재테크도 잘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체 큰 맥락을 알아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하잖아요. 그렇죠. 안 끌려다니고. 근데 이런 거는 공부도 안 하고 누가 말해주면은 에이 지구 역사 나이는 5,000년인데 그리고 에이 누가 의사가 그랬어. 공복에 사과 먹으면 안 된다고. 나는 무슨 금체질이어서 사과 먹으면 절대 안 된대. 그럼 진작에 멸종했었겠죠. 먹을 게 사과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과가 살아남은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가장
구하기 쉽고 음. 장수식품으로 살아남은 게 사과라는 거는 우리 인류가 근데 이거 먹었을 때 내가 알러지가 있고 죽을 상황이었다? 없어지는 거지.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계인에서 온 종족이 아닌데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남반구, 북반구로 가면서 이 햇빛의 일조량에 따라서 백인이냐 동양인이냐 이렇게 나뉜 거지 큰 차이 없다고요. 장기 구조는. 네. 이게 1000만 년이 넘게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제가 산양류 단백질은 비싼 돈 주고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거다. 우유는 소화가 안 돼요. 이것도 과학적 사실이에요. 제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기들 그거 먹어가지고 진짜 좀 똥이나 이런 거 좀 힘들었던 것 같은 거 기억나네요. 맞아. 왜 애를 힘들게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유당불내증은 원래 전 세계 인구가 있는 이유가 우유는 원래 인류가 먹을 음식이 아니어서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랬더니 또 유당불내증이 있으니까 유청단백질 분리해가지고 유당을 분리했다. 근데 그게 화학 변형이 한 번 더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그게 몸에 좋겠냐?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공식품이 안전해. 채소 과일은 뭐가 기생충이 있어, 뭐 벌레가 있어, 뭐 농약이 있어. 불안전해. 당을 올려. 심지어 이제 단백질이 부족해. 그 고기 먹어야 돼. 이게 다 합산해가지고 공격을 받아오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인간은 더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네. 가장 근데 문제는 뭐다? 1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났냐? 술이 생겼어. 술. 왜 네 말대로면 예전에는 가공식품 없는데 그렇게 빨리 죽었어? 막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죠.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총균세라든지 그런 석학들이 쓴 책들을 그래서 읽어야 되긴 해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왔는지. 그럼 거기 자세히 다 나와 있거든요. 뭐 호모 사피엔스라든지 그 유발 하라리가 우리 국민들이 제일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네. 그 작가 책을 보면 술이 알코올이 1000년 전에 이제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잉여 생산이 되니까 네. 이제 곡주가 만들어진 거죠. 발효가 돼서. 그전에는 뭐 저장할 새가 어딨어. 먹고 지금 싸우기도 바쁜데 나눠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남았겠어요. 그 기아를.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빨리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군집이 되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대소변을 아무데나 보고 뭐 프랑스 하이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하도 거리에다가 맞아요. 대소변 아무데나 싸고 다녀서 하이힐이 그래서 나온 맞아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불과 300~400년 전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각종 화학 첨가물.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아프면 병원 가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면 가야죠. 그 심장 이식하고 간 이식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는 획기적인 건 맞아요. 근데 만성질환은 못 고치잖아요. 암 못 고치잖아. 그럼 계속 자기 돈만 쓰다가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40, 50대 때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다들 갑자기 암 선고 받아가지고 그러신 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스트레스도 있지만 먹는 거. 그쵸. 자기 깜냥이 분명히 되신 분이 있어. 이 돈 캐파가 내가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깜냥이 돼서 자기 관리 잘해서 그런 분은 많아요. 정기 검진도 받고 잘해왔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현대의학 기술은 한 달 전에 받았는데 오는 한 달 만에 갑자기 암으로 선고를 받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와, 그게 추적해서 이게 안 나타나는 게 돼요. 아니에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와. 혈액 검사 백날 받아서 뭐 혈관 나이가 나는 지금 뭐 20대니까 좋아할 필요가 맞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뇨 전 단계라는 용어까지 나온 거거든요. 전 국민이 다 당뇨 전 단계다 이거는. 그럼 거기다 또 당뇨약 처방이 좋잖아요. 그럼 당뇨약 먹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30~40년 먹었더니 합병증으로 시력 잃고 손발 잘라내고 다 안단 말이에요. 인슐린 맞아도 이게 안 돼. 그래서 인공췌장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주류 언론들은 이런 기사는 잘 안 실어주죠. 주가 떨어지니까. 네. 주가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고를 계속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건강 쪽에도 있다라는 걸 우리 경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 내 돈을 내가 과연 어디다 쓸 거냐. 그래서 제가 채소 과일부터 투자하셔라. 불안해요? 그러면 유기농. 왜? 소비자 니즈가 저보다 더 깐깐하게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게 이제 비건이고 뭐
프루테리언에 그래서 과일만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럼 그분들이 요구를 하니까 특히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간 거 안 먹이고 싶어요.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BPA 프리라 그래서 왜 영수증만 만져도 그 발암 물질이 엄청나게 그 뭐 커피 이런 거 잔에도 있다고 맞아요. 플라스틱도 그러고 엄마들이 요구를 하니까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런 유기농 이런 걸 만들고 돈이 돼요. 진짜 비싸요. 정말 비싸요. 그러면 이제 채소 과일도 그러면 유기농.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10위 선진국이어서요. 농약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제가 계속 지난 드리고 나니까 이제 일권 채소 과일식이 이제 2위로 빠지고 이번에 완전 매출이 1위로 이제 했는데 읽어보세요. 그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정도의 버금간다고 하면 너무 제 자아자찬이지만 요 2권 정도만 읽어도 이 눈이 보이실 거예요. 이 돌아가는 게 건강검진이 결국 이게 나라에서 우리 국민 생각해서 하는 것만 아니네. 이것도 눈에 보일 거고 백신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데 한번 깨달음이 올리면 결국에는 가공식품을 내가 줄여야 되는구나. 약물을 줄여야 되는구나. 이게 제가 7대 3의 법칙으로 명명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죽어있는 음식만 주구장창 먹고 있다. 그래서 아픈 거다. 그럼 채소 과일식을 7로 하고 통곡물 견과류까지 합쳐고 나머지 3을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약물. 그 정도만 해도 우리 몸 살아나요. 그래요? 네. 그래도 그 3이 있네요. 있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절대 비건 아니에요. 채식주의자 아니에요. 저도 돈가스, 치킨, 라면 술 엄청 먹었죠. 그리고 술 엄청 먹었어. 술은 진짜 평생 먹을 거 다 먹은 거야. 20, 30대 때. 네? 뭐 주식 떨어지면 술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해. 우울한데. 네? 그래서 7대 3만 한번 몸을 바꿔 보셔도 회복해요. 그 핵심이 바로 림프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방 양방을 다 공부를 하니까 그 뭐 깊이가 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수박 겉핥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혈자리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누르는데 아프다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아파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통증점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보니까 혈자리가 곧 림프 시스템이구나. 우리 한의학에서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 통계 학문으로 저는 봐요. 근데 서양도 똑같이 있었어요. 서양 의학의 아버지를 히포크라테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예요. 유명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가 이랬어요. 저기 허준 선생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그 어떠한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래요? 이걸 2, 3천 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했다니까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식약동원, 중국, 일본, 이제 인도나 이제 전통의학이라고 하는데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그러니까 자연 위생학이다 해서 뭐 자연 치유학이다 해서 이 맥락이 끊겨버린 거죠. 왜? 엄청난 발달이긴 해요. 이 화학 발달이. 우리 뭐 원소 주기율표 막 달달달 외웠잖아요. 술이나 칼륨 써봐라. 지금도 막 생각나. 그죠? 칼칼라마 알아쳐. 이게 튀어나온다니까요. 이 쓸데없는 거를. 네? 그 원소 주기율표를 엄청난 발견이 했어요. 획기적이긴 했죠. 그래서 인류의 이 건강 수명, 평균 수명을 확 올려주긴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 대안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되려 만성 질환을 갖고 온다. 그러한 이 인공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서양은 완전히 확 죽어버렸다가 암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붙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도 살리는데 수술해서. 그러니까 오만했던 거죠. 외과의들이. 암도 다 수술하면 떼내면 살 수 있어. 그게 3대 표준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 수십조를 퍼부었어요. 미국에서. 돈이 되니까. 근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건 안 되는구나. 이유가 림프 시스템을 안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동양에서는 이미 혈자리. 혈관 옆에 있는 그 림프관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침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기혈을 갖다가 기라는 거는 에너지예요. 우리 기 표현은 아직도 많이 쓰잖아요. 문화 때문에. 에너지. 그 혈은 혈액순환.
그럼 이 림프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웬만한 건 다 좋아집니다. 뭐 이명 이것도 불치라 그러잖아요. 비염, 아토피, 두통 그래요. 다 나요. 좋아져요. 근데 뭐 커피부터 끊어라. 술부터 끊어라. 더도 말고 2주만 해봐라. 그러니까 항암 받고 있는데도 술 드신다니까요. 커피 드시고. 근데 병원에서는 얘기하죠. 술 드시지 마라, 커피 드시지 마라. 그렇게 말 잘 들으신 분들이 믿음과 신념을 갖고, 왜 우량주도 믿음,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최소한 내가 5년은 죽었다 깨어나도 갖고 있어야 될, 누구 말에 안 흔들려야 되는데 그러신 분들이 적어요. 그러면 의사 말 잘 들으신 분들은 진짜 1000명에 1명 정도는 잘 좋아집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그런 체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타고나신 게. 네. 그리고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음. 근데 대부분이 지금은 공포 불안 마케팅 때문에 아, 이걸 먹어도 불안해. 저걸 해도 이거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되는데 계속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살까요? 이거 말까요? 이거 먹을까요? 레시피는 어떻게 하죠? 인생이니까 하루하루가 계속 스트레스일 거예요. 네. 그러면 수술을 잘했어. 검사 결과 보러 가기 전날은 거의 죽는 거예요. 막 사람이. 와, 내일 또 암 진단 받으면 어떡하지? 퍼졌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거에 덮어진다니까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실제로.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다녀요. 나는 40 넘었지만 위암 내시경 안 받는다. 받아보셨어요? 위암이요. 위 내시경. 위내시경 받았죠. 아. 수면 내시경으로. 대장은 대장도 받았죠. 그거 봐. 네. 근데 아무 이상 없어서 안심이긴 한데 네. 웬만한 분들은요 역류성 식도에 뭐 위염 저 위암 나왔어요. 그거 다 나와요. 만성 표백성 맞아. 뭐 그런 거 나왔던 거. 그리고 대장은 뭐 용종 떼냈다, 뭐 악성일 수도 있으니까 조직 검사 해봐야 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용종 웬만한 거는 99.9%는 자연 소멸된다는 게 이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음식만 잘 해주면. 그렇구나. 그래서 위내시경 따라서 대장 내시경도 2년마다 했다가 5년으로 늘린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왜 그 물 엄청 먹잖아요. 가루 타가지고. 그게 유산균 10년간 먹은 거 그냥 단번에 날리는 거예요. 그냥 제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심한 게 확인이 돼서 먹는 알약으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보험권에 들어올 만큼 안전성이 확인이 안 돼서.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경제 논리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부터 해서. 근데 진짜 열심히 사람 목숨 살리는 분도 많죠. 정말. 그래서 점점점 소아병동 의사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거긴 돈이 안 되잖아요. 다들 성형외과, 맞아요. 피부과로만 가고 네. 외과의는 안 가고 산부인과도 안 되고. 안 되고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암은 돈이 되거든요.